멘토링이 될 수 있는 이 지역을 보고 북쪽에서 밀고 내려가면 그 다음엔 저 한강 끝자락 용산의 연모지구 주변도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서울역의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입니다. 하지만 용산의 연모지구 같은 경우에는 28개 동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지역의 한강로와 원효로 일대는 어떻게 개발이 되어야겠습니까? 집 사면 흥아리. 예, 곧 있으면 7월이고 휴가철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그래도 부동산의 열기는 이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어떤 내용에 관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냥 서치로 흘려보내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요. 재개발 지역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곳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속도는 어떨 것이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가질 것인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고 기준점이 되는 것들이 오늘 표본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굉장히 연번동에서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확정이 된다는 거 더더욱 쉽지 않죠. 많은 지역들이 지금 연번동의서까지 받아서 동의율을 거의 70% 이상을 걷어서 이미 신청을 해놓은 곳들이 상당히 주요 지역에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구 일대나 아니면은 동작구 일대부터 해서 많은 지역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아직 선정이 된 곳은 많지 않습니다. 후보지까지 올라간 곳들도 꽤 있지요.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엄하게 묶여서 한동안 또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다시 또 해제가 되었습니다. 뭔가 묶였다 풀렸다 하는 또 생사가 오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그 중에서 확정이라는 것을 다 기다리고 계시죠. 후보지가 아닌 확정. 그런 곳 중에 주요 지역 중에 지금 마포구하고 용산구 쪽에 이렇게 신통이 확정이 된 곳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이곳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왜 선정이 되었는지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유력하게 선정될 지역을 또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 사면 흥아리.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발표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서계동 일대, 서계동 33번지 일대인데요. 꽤 큰 필지입니다. 이곳은 거의 2,000세대를 넘어 3,000세대, 2,900세대까지 들어올 예정인데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대를 통합해서 새로운 신도시, 우리가 지금 헬리오시티가 9,000세대가 넘고 가장 큰 단군 일의 세대가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가 넘습니다만 중심축, 특히 구도심, 강북권에서 이렇게 큰 대단지는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강북의 대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7,000세대, 자그마치 7,000세대가 들어오는 대통합 신속통합기획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실 만하지요. 이 지역을 분석해 본다면 앞으로 이렇게 신속통합기획이 확정이 될 지역들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보시고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선정된 곳은요, 공덕동 일대인데요. 공덕동 115-97번지 일대입니다. 이곳은 이미 2021년부터 해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자문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3년 6월쯤에 최종 확정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공덕동 일대인데요. 공덕동 일대, 공덕동 11-24번지 일대가 또 2023년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인근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파 일가인데요. 청파 일가도 공덕동과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청파 일가의 89-18번지 일대입니다. 이곳이 또 2023년에 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이 되었어요. 이 일대만 해도 한 4,100세대라서 참 많이 눈여겨볼 만한 곳입니다. 한 단지를 이룰 수 있게 모두 다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퍼즐이 끼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서계 33번지, 서계동 33번지 일대가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두 다 합하면 7,000세대라는 그 규모, 31만 제곱미터 안에 7,000세대의 강북의 최대 단지가 들어서는데요. 그 컨셉 또한 굉장히 멋집니다. 남산 조망이 되면서 이 구릉지대를 이용해서 나선년 모양의 산책로와 함께 녹지를 풍부하게, 그리고 입체형 도서관까지 생각만 해도, 그리고 테라스형, 남산이 주망이 되는 고급형 테라스형 주거까지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많은 컨셉이 들어가는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곳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신청지 중에서 선정이 되었을까, 확정이 되었을까죠. 후보지가 아닌 확정까지 갔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 지역을 분석해 봤을 때 본 지역은 지금 서울역 센트럴자이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서울역 센트럴자이 하면 바로 서울역과 인접해 있는 대표적인 대장단지이기도 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역 안에는 지금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리우는 마이애스 단지가 서울역 복합 마이애스 단지 개발이 곧 임박해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되었죠. 2023년 12월에 착공 허가를 받았는데요. 2021년에 이미 하나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맞춰서 공공기업 부분이나 이에 따른 인센티브들 모두 다 협의가 되고 2년 만에 2023년 12월에 이곳이 바로 착공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애스 단지가 들어오는 이 지역과 본 말씀드린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지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본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지금 서울로 7017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역의 고가를 오래전에 10년 전이죠. 그곳을 지금 걷기 좋은 거리로 해서 굉장히 운치 있는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알리제로로 시작해서 회원동, 남대문 시장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좋은 산책 코스인데요. 이곳 아래로 지금도 시끄럽게 소리가 들립니까? 예, 서울역의 철로입니다. 서울역의 철로 옆으로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공터가 보이시는데요. 이곳이 바로 35만 제곱미터나 되는 앞으로 마이애스 단지 39층으로 해서 5개 동이 들어옵니다. 이곳에는 업무 지역과 함께 모든 것들이 총망라해서 들어오는 그런 업무 복합 단지로 개발될 곳이 제 오른쪽에 있는 그 서울역 복합 단지가 들어오는 지역. 바로 이곳의 그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신속통합계획으로 모두 다 선정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서울로 1017 끝자락 출입로가 바로 요번에 선정이 된 만리제로를 중심으로 한 서계 33번지부터 해서 공덕으로 이어지고요. 이 보이는 철로를 따라서 이어집니다. 이 서울역의 마이애스 단지 서계 33번지 일대로 시작을 하고요. 서울 1017로 입구가 바로 서계 33번지, 그리고 이 철로를 따라 서울역에서 이어지는 철로를 따라 아래로 공덕동 2개 구역과 그리고 그 아래로 청파 1가 1개 구역, 모두 다 4개의 구역이 통합이 돼서 신속통합이 결정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세대가 들어온다라는 사실. 네, 이렇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업무 복합단지에 대한 기반 시설로 해서 주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지역들이 다 빌딩 숲이죠. 업무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업무 지역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고요. 5개 동이. 그랬을 때는 그에 따른 주거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 바로 이 서울역 일대이죠. 오래된 주거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서계 33번지가 이제서야 신속통합 기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오래전 아십니까? 1990년도부터 이곳은 환경 개선 지역이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벌써 1990년도 34년 전부터 이곳은 열악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간에 2010년도에도 이곳은 관리계획구역으로 해서 환경 개선과 개발을 할 지역으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또한 길게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이고요. 드디어 이번에 신속통합
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바로 이렇게 제 뒤로 보이는 빌딩 숲과 그 앞으로 또 들어가는 서울역의 마일스 단지 5개 동에 들어올 때 기반 시설들, 주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이곳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주변 지역이 정리가 되었는지 제가 살짝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서울의 마일스 단지가 하나와 컨소시엄으로 2021년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2년간 말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신속통합계획이 확정된 곳이 공덕동 115-97번지입니다. 이곳이 언제 확정됐다고요? 네, 2021년부터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어떤 지원이 들어가고 업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곳에 서울역의 마일스 단지는 2023년 12월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2년의 협의 기간 동안에 이 일대 모두가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덕동 11-24번지도 2023년에 확정이 되었고요. 청파 일가 또한 마찬가지로 2023년. 지금 협의되는 21년부터 23년 사이에 모두 신속통합으로 이 지역들이 다 확정이 되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이 마일스 단지가 협의되는 2021년부터 2023년 12월 건축허가 그리고 현재까지 24년 마지막으로 서계 일대까지 모두 신속통합으로 한데 모든 섹터가 통합으로 해서 7,000세대가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잡혀 있고 확정이 되었다는 거, 연관이 있다는 거 좀 눈치채셨습니까? 네, 이렇게 어떠한 업무 시설이 대거적으로 크게 들어올 때는 주변의 기반 시설도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역의 혼잡성은 더 커지고 주변 정리가 되지 않지요. 네, 이렇게 지금 종로는 너무 노후화된 그런 지역이죠. 그 아래로 해서 지금 개발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강 끝자락에 있는 용산역, 이렇게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곳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 시작했고요. 용산의 업무지구가 시작된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북쪽에서 밀고 내려가고요. 개발이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주변 지역들 이렇게 통합해줬죠. 그렇다면 용산 업무지구 관리계획꽃이 올해 7월에 나고요. 25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북쪽에서 시작했다면 저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변 끝자락의 업무지구는 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서울역의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입니다. 하지만 용산의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28개 동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지역의 한강로와 원효로 일대는 어떻게 개발이 돼야겠습니까?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적어도 공사가 들어가는 착공 전까지 협의를 끝내고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주변 지역들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 예, 바로 이렇게 우리가 멘토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보고 북쪽에서 밀고 내려가면 그 다음엔 저 한강 끝자락 용산의 업무지구 주변도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척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집 사면 흥하리. 이렇게 업무지구를 기반한 주거 지역들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개발과 그리고 같이 갔다라는 거, 우리가 마일스 단지가 2021년에 하나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서울역과 모든 절차와 협의를 거치고 드디어 2023년 12월에 착공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인근에 바로 무슨 시설이라고 하죠? 보통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주변에 기반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죠. 이런 지역들 굉장히 많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예,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주변도 당연히 착공 허가가 내년쯤 날 때쯤 하면 주변 시설들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 기반 시설이 필요하니까 말이죠. 그뿐인가요? 양재 R&D 센터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R&D 센터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확장이 되는 것은 잡혀 있었고, 그에 따른 도로부터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면서 그에 따른 거점 지역들과 그리고 주변의 기반 시설들로 해서 양재이동과 개포 4동이 선정이 되었고 공랑 공고까지 들어갔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기본
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완성도까지 먼저 보는 것이 바로 더 노후화된 종로 일대이기 때문에 서울역 일대 복합단지가 들어오는 마이스 단지 업무지역과 함께 주변의 기반시설 이렇게 바로 순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질질 끌면 투기 세력들이 몰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1, 2년 사이에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신통으로 선정을 했죠. 신통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투기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선정이 되자마자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고 무주택자의 실거주자만 매수를 할 수 있게 한 것. 그게 바로 이렇게 개발에 주변에 주거시설을 넣거나 기반시설을 넣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 방식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으로 선정이 된 곳이 사실은 서울 지역에서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쓰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빠르게 1, 2년 사이에 이렇게 업무 지역들이 들어오는 기반시설에 넣을 때 패스트트랙으로 선정, 바로 묶이죠.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투기 세력 방지.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업무지가 들어오거나 산업지가 들어오는 인근의 기반시설이 들어올 지역에 스물스물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곳 갑자기 패스트트랙으로 신통 선정해버리면 이렇게 묶인다는 거예요.